반갑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필승기호 상대훈이 광주 갤럭시업 제13대 이사장으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상대훈입니다. 기호 2번 상대훈입니다. 박수 쳐주신 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무사히 운전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 기호 2번 상대훈 왜 이사장에 출마했느냐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조합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조합원님들께 치아와 감사와 격려는 못하더라도 반대 의견 내고 비판하고 비난했다고 경찰서 다니고 고소장도 경찰서 들어가고 끝까지 처벌해주라고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합 이사장은 경찰서에 조합원을 고소하는 고소장 들고 간 것이 아니라 조합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발생되는 불친절, 또 다른 운수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이런 문제를 들고 구청, 시청 다니면서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호 2번 상대훈이가 광주 KT조합 제13대 이사장 후보로 출마했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 상대훈이가 이사장의 당선되면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방금 변호감 선배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객시업은 압도적으로 이런 기회 없다. 대폭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는 아직 덜하지만은 서울 지역에서 승차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승차 대란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중앙 쪽에서 나오는 탄력요금제, 한정시간 확대, 또 우리 편집적으로 운행되는 여러가지 불법 유사 여객운송행위 잡아내고 우리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요금제를 제대로 차지해야 된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조하면서 우리 광주광역시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이랬습니다. 시장님 요금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에 가가지고 우리 현실이 어려우니까 객시요금 좀 인상해야 되겠습니다. 반대하지 말아주십시오. YMCA, YWCA, 경실련 녹색이라 시민단체 다니면서 제가 시민단체 교통문과 운행형을 활동하면서 가지치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절대적으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증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택시요금 인상을 해달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한 지 2달 안에 일사천리로 요금 인상되고 현장에 메타기에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장님한테 택시요금 올려달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이거 감사합니다. 이런 진정성있는 가지치기를 해야만 정치하는 시장님도 정치적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우리의 요금을 제대로 인상시켜주고 반영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강기정 시장 후보께서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딱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습니다. 수익자보다 원칙, 시외를 나가는 승객이 내는 요금을 왜 우리 택시 사업자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싸게 가게 만드느냐. 이것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된다. 시외요금 즉시하지 약속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조합 집행부에서 단 한 차도 신청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항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9월달에 이 약속을 시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요금 인상과 상관없이 시청에다가 시외요금 즉시 한정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회 때 단 한 차도 업무보고 없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아놓고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조합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서는 열심히 다닙니다. 법원에 열심히 다닙니다. 이사장이 권한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당선된 감사도 모가지 썰어버리고 저 장대훈이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징계했답니다. 징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안합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받은 것이 감사가 된 건 장대우리가 주권입니다. 저는 아직 소송비용 못 받았습니다. 여기 저하고들 비판하면 말 한마디만 하고 내가 고소고발 하겠다. 여러분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고소고발 잘한다고 치고나면 4,800원 두 번 세면 고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합원님들의 현장 근무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그리고 광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료 만들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효요금 제출할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조합원들께 한 가지 제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선 와이파이 장비를 우리 조합원 차량에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 장비를 장착을 하는 요인은 시내버스가 와이파이 장비를 시내버스에 달고 다니면서 승객 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수혜자는 우리가 근무할 때 택시 안에서 그 와이파이 장비를 통한 데이터, 핸드폰 데이터 요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우리 개인적인 선배 조합원님들의 가장 큰 이익이 먼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3년 전에 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마를 하지 않았을 때 무승규 이사장에게 제 공약을 줬습니다. 왜? 내 개인보다는 우리 전체 조합원의 이익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한다면 우리 전체 조합원의 데이터 통신비가 절감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출마를 포기했을 때 국순도 현 이사장님께 공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꺼내왔던 공약을 제가 다시 들고 나왔고 다른 지역에서 제가 정보를 줬던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와이파이를 차량에 장착해서 3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차량에 있는 동안에 핸드폰 데이터 통신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선 와이파이로 다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금 전에 우리 변희광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 공약 40일 전에 먼저 다 공개했습니다. 다 따라해도 상관없습니다. 70세 이상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1100년입니다. 우리 선배 조합원님들 70세 이상 되도록 이 업계에서 30년 40년 고생하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 감히 3년 전에 이 공약도 순두 이사장에게 줬습니다. 우리 선배 조합원님들 5월 중에 단 하루라도 우리 조합에서 하는 위로잔치, 효잔치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출마 안 하면서 속 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국에 시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100만원 대상 확정해서 오늘과 함께 기억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제24년차 노조위원장을 했습니다. 근데 매년 택시 가족 위안잔치를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요. 근데 우리 전체 4,800명 조합원님들 생각해서 3년 전에 이 공약도 우리 국순도 이사람에게 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와이파이 장비 장착, 70세 이상 조합원님들 효잔치, 전체 4,800명 조합원님들과 가족들 위한 위안잔치.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제시했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시 후보가 돼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여러분들께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갈수록 줄어들고 보이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두 가지입니다. 택시 승강장, 개방 화장실 두 가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 비엔날레 앞에 불과 얼마 전에 모 조합원께서 동광주 광주병원 입구에 있는 택시 승강장 줄어든다고 해서 저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기기는 생겼는데 애매하게 앞에 생겼습니다. 이거요, 이거 만드는데 쫓아다니는데 3번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택시 승강장이 위치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밴드에다가 글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택시 승강장이 필요한 것은 여기인데 설치된 곳은 저 앞에 승강장 횡단보도 앞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집행부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경찰서 가는 시간에 신청 가면 됩니다. 이거 택시 승강장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뤄내겠습니다. 연합회 뭐합니까? 국회 뭐합니까? 저 장대훈이가 이사장이 되면은 국회 가서 첫 번째로 택시 대중교통 다시 만들겠습니다. 이 법령 개정안 반드시 제출되도록 요구하고 다시 한번 정치활동에서 실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수십 년 동안
성전으로 올삼아 우리 선배 조합원님들 65세 자격구치검사자들이 완전하게 폐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밀어붙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연합회 법인단체, 법인택시조합, 노동단체 전국 연대에서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를 밀어버리 어디를 얼마만큼 열악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연대에서 정책으로 실현하고 완성시킨 사람 저는 기호이원 상대훈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야 김과장 이리 와. 너 이게 이렇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불법시켜서 형사 처벌받았습니다. 이 새끼 봐 이거 너 새끼 죽어서 들어가시. 이게 우리 조합의 현실입니다. 무슨 직원이 4,800 조합원 여러분들께 서비스 제공하시는 어디 있습니까? 그저 그냥 주인님 눈치 보느라고 일이 꼭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합의 직원들은 우리가 조합비를 앞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봤습니까? 이런 분들은 계십니다. 불친절로 처벌 받았는데 저 행정관청에서 왔습니다. 처벌서가 나왔는데 나 좀 도와줘. 조합 지금 충전소에 가면 부경 과장 돈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조합 직원들은 우리 조합원님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이사장을 성공에 가서 그런 정책들을 실현시키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조합 이사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조합 충전소 어떻습니까? 저평균 천리 대상됩니다. 한 달에 세차판 6장 정도 받습니다. 많이 될 때는 1150리터 됩니다. 7장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멀리까지 제가 가는 거리는 7km입니다. 어치사니까 건천동 좌다에 7km 갑니다. 7km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약합니다. 충전 조합원들에게 충전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과감하게 1년 자동차 검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차등 예산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충전소 활성화 방안입니다. 또 신협 양쪽에서 싸움하다 보니까 신협도 망하고 조합도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자, 이 두 분을 바꿔보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바꿔지나가는 모르겠습니다. 기회만 바꿔서 하나하나 바꿔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합도 살고 신협도 삽니다. 내 말 들렸습니까? 공개의 직원 현장 출동 직원이 우리 조합은 블랙박스 동영상을 나가 상대방 범위사 좁습니다. 답을 가르쳐주고 싸움을 하시지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6대4로 이겼습니다. 우리 조합은 다행이다 하고 다 왔는데 3개월 우리가 죽어서옵니다. 6대4로 저번을 빠집니다. 여러 시간 심리가 있냐고 아주 공개를 되게 요구를 합니다. 공개 수고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미 현장 출동 직원부터 첫 단추 잘못 깨가지고 잘못 결과가 나온 것인데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공개 직원들이 우리 조합원님들 차례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지만이 공격적으로 개입을 해야지만이 사고수리 견적이 적게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공개 분담금 인상 요인이 어떻게든 가능했을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 상대원이 법인을 했을 때 개인들이 나갈 때 여성 사업자 1% 지원했습니다. 여기 우리 조합원님 중에 몇 분 계십니다. 여성 사업자 권익 신장한다고 한 대씩 줘야 된다 해서 1%를 몫으로 줬더니 남자하고 조합원님들이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합니다. 그 정도 피해가 있어서 현재 우리 개인지 4,800명 중에 한 4명, 5명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문자 광고 99년도에 오재우 시장님께서 법인택시 조합원 자녀들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학기금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인간을 내준 겁니다. 광역시 최초였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조합비 대납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런 정책 외부에 가면 먹거리가 많이 있습니다.